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페셜 에듀에서 부동산세법을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진도에 따른 모의고사 특강인데요. 특강 형식,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 진도에 따라 우리 습보기에 나와 있는 그 기본서 진도에 따라서 이론을 정리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기출문제도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진도별 모의고사는 뭐냐? 디테일하게 그 진도에 따라서 섬세한 문제 내용도 문제로 엮어서 또 우리 세법은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걸 문제로 형성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걸 다시 정리를 이론을 확립하는 그런 효과를 목표로 해서 우리 수업 진도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총 전체 우리 7회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문항씩 해서 20문항씩 해서 7회분 하면 대략 한 140문제 정도 되죠.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 다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 거로 정리한다면 실전에 가서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단원별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공부하는 물론 선생님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쭉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우리 조세 총론을 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부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정리 안 되더라도 내용이 먼저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 이론을 했고 테마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본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특강에서는 편제대로 조세 총론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이렇게 순서대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세의 분류 및 용어 정의 제1강 들어갑니다. 자, 1강에 들어가서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대표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이 대표 문제는 이 조세총론 1장의 조세의 개념이나 분류, 용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으로 되어 있던 걸 지문으로 이렇게 한번 엮어서 해설 드립니다. 요거는 해설을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자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기억. 납세자 편의제도, 납세 의무자 쪽에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은 물납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 편의제도인 물납이 가능한 조세,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와 상속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관세를 빼고 나머지 24가지 세금에서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와 상속세죠. 물납은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안의 부동산으로 그리고 상속세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죠. 그래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하면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해당이 된다. 다음 두 번째 목적세면서 목적세이며 부가세 그랬어요.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 여기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교육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 요 지문은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습니까? 여기 교육세 있죠. 요 교육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 목적세고 부가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방세 중에 목적세면서 부가세는 두 가지예요.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자 그랬어요. 세금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을 납세자라 칭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세법에 따라 자기 세금 내야 될 납세 의무자가 있고 자기 세금이 아니라 남의 세금을 대신 징수 걷어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의무자. 이 사람들을 합쳐서 넓은 의미의 뭐라고 한다? 납세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자 범위에 특별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왜? 납세 의무자는 법에 따라 자기 세금 내야 될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특별징수 의무자는 자기 세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걷어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 두 사람을 합쳐서 넓게 납세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음. 지방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여러분 항상 납부 기한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예요. 신고 납부하면 신고 기한하고 납부 기한은 틀리죠.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라 이 마지막 날 요게 기한이잖아요. 요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이 뭐예요? 안 낸 세금이죠.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얼마 3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에 더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가산금이 적용된다. 맞죠? 가산금은 세금을 늦게 내는 것에 대한 연체 이자 성격이죠. 가산금, 금으로 끝나니까 금리예요. 이자. 재산세 고지서 나갔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 3%가 규정됩니다. 가산금. 그래서 맞고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법에 정해놓은 각종 의무가 있죠.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벌금과 같은 성격으로 붙는 것이 바로 가산세예요. 그래서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20%, 10%, 40%까지도 붙죠. 이렇게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가산세는 끝에 세자로 끝나니까 세금이에요. 그럼 가산세는 국가로 들어가는 국세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지방세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가산세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세법에 국가에 들어가는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국가로 들어가니까 국세의 세목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지방세법을 위반해서 가산세가 붙는다면 지방세 세목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세법 의무가 규정된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이때 국세를 감해 주거나 면제 혜택을 줄 때 이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할 때는 감면 받은 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무신고 가산세 그랬죠. 신고를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두 가지예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고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 그랬을 때는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한 방법 그랬잖아요. 이건 괘씸죄가 붙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요거는 틀렸죠. 100분의 얼마?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100분의 40, 일반 무신고는 100분의 20 이렇게 갑니다. 다음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 어촌이니까 이건 국가가 관리하는 거지.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 그리고 보유 과정, 양도 과정에 모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보유 과정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니까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 다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딱 나오면 이것은 양도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 그리고 보유 과정에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 중에서 독립세에 해당한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독립세가 아니라 보다 이거는 부가세로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어요. 왜? 다른 세금이 나면 거기에 추가로 따라간다. 그래서 보다 부가세. 그래서 독립세가 아니라 뭘로? 부가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지문에 우리 틀린 거 그러면 니은 틀렸고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비읍에서 틀렸고 이응에서 틀렸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 다뤄보죠. 1번 갑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부가세야. 이건 독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세금에 따라갑니다. 그죠? 부가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관련 없는 거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양도 중에서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는 본세다 틀린 거. 취득세에는요, 지방교육세가 20% 따라갑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에도 역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요. 재산세 납부할 세액에 20%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자동차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죠. 여기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틀린 지문하면 몇 번? 5번.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해설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에 뭐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나는 자동차세 공부 안 해가지고 틀렸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왜?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끼워 넣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래요? 부동산세법 조세 총론은 우리가 공부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강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는 필수잖아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놓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건 자동차세는 선생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게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그냥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조세 총론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목 강론에서 공부하는 그거 중심으로 반드시 답이 나오니까 그거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네요. 자, 그럼 2번. 다음은 부동산 취득하고 그리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당연히 무할 때 취득에 관련해서 부과되는 게 취득세죠. 그리고 지방 교육세는 어디에 관련이 이거는 부가세잖아요. 부수적으로 따라가.
그래서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 과정에 재산세 낼 때 따라가. 그래서 양도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 과정에 관련된 조세다. 그죠? 그러면 지방소득세, 요거 혼동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소득세는요, 부동산 취득할 때는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임대사업 같은 거 소득 발생하잖아요. 그럼 임대소득에 대해서 국가에 소득세 낼 때 지방자치단체 거기에 10%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니까 보유 과정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죠. 이때 국가에 양도소득세 납부하고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데 그게 지방소득세. 그래서 모든 소득세는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양도 과정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게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인데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없다고 그랬어요?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지세, 인지세가 뭐 하는 세금이냐 이거죠. 이거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전할 때 그 서류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돼요. 그게 인지세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뭐예요? 사고, 팔고, 소유권 이전. 임대차에는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보유에는 관련 없지만 부동산 취득하고 양도, 그죠? 그래서 취득 그리고 양도에 관련됐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취득과 보유 시에만 관련된 거, 취득과 보유 그러면 몇 번입니까? 예, 2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 만자가 없다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죠. 취득, 보유, 양도니까 두 군데 관련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취득하고 보유 세 군데가 아니라 보유 시에만 만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맞출 수 있었죠? 예. 다음. 자, 3번 거주자갑은 이건 이제 응용 문제예요.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보죠. 이렇게 거주자갑은요 6월 10일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뭐 받았습니까? 증여로 취득하였다. 2023년도 갑에게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이런 문제요. 제가 창조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용해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하라 이거죠. 자,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뭐 받았어요?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증여받았으니까 일단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죠? 예. 증여받았으니까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부과돼요. 그죠? 그리고 취득했으면 내 앞으로 등기를 하는데 여기서 혼동되는 거야. 부동산 지금 취득했잖아요. 2023년도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지금 취득세 내고 등기합니다. 취득세 내고 등기.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랑은 관련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등록면허세는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이외에 등기할 때, 또 하나는 2010년 그 이전에 부동산 취득해놓고 미등기로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는데 지금 요때 취득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취득해서 1년 동안에 뭐가 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부과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니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임대소득이 발생합니까?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 왜? 공실이면. 그렇게 까칠하게 가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지문에 관한 요건은 전부 다 뭐한 걸로 충족한 걸로 봐라. 소득이 발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관련이 있고, 자, 취득세 낼 때 뭐가 따라가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별도로 취득세 내고 무상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이 6월 며칠 날 6월 10일자 누가 취득했어요? 갑이 취득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갑은 6월 1일 지나서 취득했으니까 보유세 납세 의무는 없다. 그죠? 6월 1일 소유자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 재산세 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과될 수 있는 건 취득세, 그리고 뭐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증여세.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2023년 지금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그냥 취득세 내고 등기한다. 그죠? 예. 4번, 다음 중 세법상 법정신고 기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여러분, 법정신고 기한하면 신고 납부할 때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 날이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법정신고 기한하면 기본이 신고 납부 세금이에요. 그래서 1번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만 단정하면 안 돼. 왜? 여기 상속과 증여가 있죠. 상속과 증여. 여러분, 상속은 언제까지 60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올해부터 증여받아서 취득한 건 증여일 취득한 날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래서 상속 증여는 뭐하고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10일 전까지 신고 납부 틀렸죠. 왜요?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 등록을 하라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본인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그래서 신고 기한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럼 소득세는 다음 연도 항상 5월 31일까지가 법정신고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기한 그러면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없이 그냥 소득세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31일 확정신고 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뭐하라? 신고를 하라.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만 나오면 요 단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부과주의예요. 고지서 나오는 세금. 그런데 납세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예외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은 뭔데요? 원칙은 부과주의예요. 고지서 나오는 게 원칙이야.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고지서 받고요. 아, 이건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죠? 예.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까지. 그죠? 이게 법정 신고 기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 갑니다. 용어에 대해서 보죠. 다음은 세법상 면세점. 여러분, 면세점 그게 아니라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이죠. 그러면 면세점의 뜻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세금이 면세점에
관련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면세점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이거.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는 무슨 말이에요? 자,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했더니 액수가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고지서 발부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원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소액징수 면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얼마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뭐라고 그랬어요? 미만 2,000원이 안 되는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에 대해서는 징수, 고지서 발부하는데 징수를 부한다, 면제한다, 맞습니다. 징수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세금을 걷어가지 않는다. 이유는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 그죠? 예. 맞고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징수를 면제한다. 이것도 과세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2,000원이 안 되면 고지서 발부 안 합니다. 맞습니다. 3번 납부할 등록면허세가 6,000원 뭐예요? 이하. 6,000원이 이하인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와 같은 조세,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수수료만큼은 세금으로 내라. 그 세액이 우리 기타 등기세 그래서 한 건당 6,000원이 안 되면 기본 얼마? 6,000원으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6,000원 이하는 징수를 면제한다. 그게 아니라 안 돼도 내라 이 얘기야.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 면제제도 같은 거 없어요. 예.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1,000원 나왔어요. 1,000원. 예를 들어 1,000원 나왔어도 기본 얼마? 6,000원까지 내라 이거죠. 기본적인 수수료만큼은 세금으로 징수하겠다. 왜? 등기권리증에 기재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죠. 다음 4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걸 우리는 면세점. 취득한 물건 가액,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 50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안 내. 왜? 여기 면세점이니까 부과할 수 없다. 저 50만 원이라도 내고 싶은데요. 법에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지요. 아니 중고 자동차 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내면서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못 내네. 면세점이니까. 그럼 등록은 해야 되잖아. 취득세 못 내니까 등록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특별히 구제해줘. 뭐라고? 너네는 취득세는 못 내지만 안 내지만 등기 등록을 하려면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취득세 내고 영수증 첨부해야 등기가 되잖아요. 취득세 납부할 수 없으니까 등기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하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이건 두 가지예요.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안 내. 등기하려면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고 다음.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있어요. 사업장 연면적 약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면세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같은 거 얻어가지고 100평이 넘는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그거 임대료 말고 별도로 주민세도 내야 되는데 사업소분이다. 그래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제곱미터당 250원씩 세금 내야 돼.
자, 좋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할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참고로 뒀으니까 이런 건 보지 말고 우리가 늘 공부하는 세금 중심으로 조세 총론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틀린 건 3번이 됩니다. 다음 6번으로 가면 다음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뭐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다. 틀린 거 가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는요 원래는 고지서 나와. 근데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신고를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과소신고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됩니다. 또 취득세 신고납부 60일까지 기본적으로 신고납부 안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상속세는요. 여기서 여러분이 혼동이 되는 경우 있는데 상속세는요. 우리가 계산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즉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통보를 해주죠. 다만 상속받는 상속인은요. 납세 의무자는 상속받은 상속인은 협력 의무가 있어요. 뭐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누구누구가 사망했고 남겨둔 재산은 뭐가 있고 누가 뭐를 상속을 받았다라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 이때 신고를 안 하면 역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죠. 예,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재산세. 자, 여러분 재산세는 처음부터 뭐 나와? 고지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라.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아니라 이자,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에는 뭐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 연체 이자가 붙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다음은 국세기본법 규정의 가산세에 대한 내용 봅니다. 세법에서 정해놓은 의무를 위반한 사람한테 세법에서 정한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있고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될 수 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두 번째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로 가든가 아니면 지방세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 세목으로 가고 국세를 위반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국세의 세목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산세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럼 3번 해당 국세나 또는 지방세를 감해주거나 면제 혜택을 준다면 이때 감면 대상에 가산세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요건 틀렸죠. 감해주거나 면제 혜택을 줄 때는 감해주거나 면제를 받은 다음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면하기 원래 전에 원래의 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가산세는 납부할 세. 가산세는요.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붙으면 더해서 납부하면 되고 많이 납부했으니까 환급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환급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산세 부분이 있으면 환급 받을 세금에서 가산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환급 받는다. 그래서 환급 받을 세액에서는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에는 뭐하라? 더하라. 맞죠? 예.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 연장 사유, 사업의 장기간 폐업 중에 휴업 중에 있거나 장기간 결손이 발생했거나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직계 좀비속이 뭐였어요? 사망해서 상중에 있다. 이런 경우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서 정당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맞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려고 했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우리가 그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나 아니면 그 사람 취득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을 해서 재난을 당했어요. 그럼 재난을 당해서 정신이 없는데 취득세 낼 생각이 나나?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가 발생이 돼서 취득세를 못 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가산세는 면제 혜택을 주겠다. 가산세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에서 틀렸습니다. 자, 8번. 다음은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과소 신고 그랬죠. 그럼 과소 신고분세액의 100분의 얼마? 10 맞습니다. 그런데 무신고는 뭐예요? 신고를 단순하게 안 했다.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맞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했다. 그럼 부정 과소 신고분세액의 괘씸죄 100분의 얼마? 40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성이 있는 거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납부세액 100분의 20이 아니라 여기서 틀렸죠. 100분의 얼마? 40. 부정자가 붙으면 100분의 40. 그리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그 미납부세액이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일에 10만 분의 2, 0.022% 일일 계산이에요. 일일 계산. 예,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죠.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9번. 조세의 분류 및 용어 9번. 이번에는 가산금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에 지방세에서만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세에 대해서는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계산을 하되 가산금으로 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에 더해서 징수한다. 그래서 가산금 그러면 지방세에서 얘기하는 용어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포함해서 국가 등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에 대해서는 가산금 적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 2번 지방세를요. 납부기한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안 낸 지방세의 100분의 얼마? 3. 이게 가산금이죠. 예. 고지서에 100만 원 납부하라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맞습니다. 그럼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예,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 세목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요거는 틀렸는데 여기서 조금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요거는 사의 경우에 요거 좀 앞에 여기에 뭐라고 중가산금이죠. 중가산금 요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생략이 됐어요. 그죠? 자, 중가산금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 안 하고 일반 가산금만
적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틀렸다. 그럼 뭘로 어디서 틀렸느냐? 중과상금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틀렸어요? 여기 자 고지서의 둘 이상의 세목이 같이 기재되어 있다.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는요. 재산세 고지서에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 별도로 고지서 발부해도 되지만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나란히 기재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고지서 한 장에 2개 이상의 세금이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고지서 다 합쳐서 30만 원 미만 그게 아니라 세금마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세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목별로 세금마다 각각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나고 1개월이요.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만분의 얼마 75. 그래서 만분의 75면 0.75%에 이것은 1개월마다 적용한다. 0.75 이렇게 해서 중과상금을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요 중과상금은 적용할 때 자 중과상금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뭐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여기 4번에 요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즉 1개월에 0.75인데 최고가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만 적용을 하는 거지 무한정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요 얘기예요. 요게 좀 미비하다고 그랬지 아까 요거 만약에 이 중과상금 적용할 때 요 중과상금은 지방세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모일 때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은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상금만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틀린 지문은 3번이 됩니다. 그죠? 네, 3번.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제1강에서는 납세 의무, 조세의 개념, 분류, 용어 등에 대해서 점검해 봤고, 이제 잠시 쉬었다 2강에서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에 대해서 또는 소멸 사유에 대해서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